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 임재원의 논천하에서는 남북한 태권도, 이 태권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 태권도 남북한 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 남북한 태권도 이 시범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보십시오. 이건데 이제 이걸 보다가 남한 태권도하고 북한 태권도의 그 시범 공연을 이렇게 쭉 보다가 내가 좀 한번 얘기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금 보니까 차이가 많네요. 그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 이제 유튜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SBS에서 그 촬영해 나왔던 것도 있고 또 뭐 다른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 해놓은 게 있고 그렇던데 그 골라 몇 개를 보시면 아마 그런 해설을 하는 아나운서의 얘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태권도는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 막 이렇게 공중에 막 뭡니까? 막 높게 날아서 좀 고개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태권도는 많이 투박하고 우직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로 이 태권도 대회에서도 어 뭡니까 이 주먹 지르기 다시 말해서 주먹을 안 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로 발차기로만 그 승부를 가르게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이 말이죠. 그러나 북한 태권도와 예를 든다면 우리 태권도와 비슷유사한 그 일본의 가라데 공수도 그것만 하더라도 주먹과 발을 동시에 쓰죠. 그리고 이제 뭐 그와 유사한 뭐 종합 격투기 같은 경우에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그 종합 격투기 그쪽에서 그, 그 철망 그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 거기서 격렬하게 싸우는 그거와 유사하게 그 북한의 태권도라든지 또 일본의 가라데는 그 유사한 그런 형태의 어떤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태권도 대회는 그렇지는 않지요. 그죠? 주로 발만 서게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 발만 서게 한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스포츠화 된 거죠. 그죠? 경기를 위한 어떤 무술? 태권도의 본질이 태권도는 뭡니까? 그 본질이 무술이잖아요. 그죠? 응? 전쟁에서 적을 이기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개인이 굉장히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한 그 모든 총체적인 기술의 집합 뭐 이렇게 무술을 태권도라는 의미를 규정할 수 있을 텐데 그 기술 중에서도 많은 그 무술의 유파가 있고 또 그걸 유파 나름대로의 기술의 그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태권도라고 그러는 그 기술 가지고 있는 기술은 분명히 무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무술의 목적이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태권도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그 규칙 중에서 말이죠. 주먹은 서지 말라, 발만 서야 한다. 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금 아마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래서 태권도가 참 재미가 없는 경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술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 태권도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마저도 훼손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이 대중들로부터 조금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이 태권도가 북한의 태권도 같은 이제 그 남북 간의 태권도가 이 분화가 되기 시작한 게 아마 7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그 태권도의 그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사실은 69년 말에 이제 태권도를 처음 배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여기 그때 그 당시에 60년대의 그 당시에 그 태권도 사범 그분이 가르쳤던 거 하고 내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죠. 그 태권도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얘기와 그 태권도의 그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많이 다르다는 거. 내가 고등학교라고 하면 한 73년도지만은 그게 이제 서울이었고 여기는 내가 처음 배웠을 때는 이쪽 시골에서 배웠으니까 그죠. 근데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 차이가 그러한 차이가 계속 발전해서 지금과 같이 남과 북의 예를 든다면 그 같은 태권도이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류의 태권도를 하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들었던 그 태권도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처음 배웠을 때 그 태권도의 모습이라고 그러는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의 그 북한의 그 태권도 그와 유사한 태권도를 아마 구사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어떠하든 간에 같은 뿌리에서 비슷한 어떤 그 바탕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인데 왜 지금 현재 2018년 지금 2000년 이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태권도의 그 모습이 달라졌는가?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 공연을 보면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세계 태권도가 지금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세계 태권도 그 규칙에서 뭐 발만 사용하라라든지 또는 북한이 주도하는 그 태권도의 그 성향은 손과 발을 같이 사용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벌써 이미 큰 차이가 있죠. 그죠? 그 차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술적이냐 아니면 스포츠적이냐를 미리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그 구분 기준선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그 지금 유튜브에서 본 그 태권도의 그 남북 그 공연을 보면서 이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그 태권도의 그 유형을 보면은 그 동작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이 발차기인데 그죠? 이렇게 뭐 한 몇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이 높이 떠가지고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렇게 찬다든지 그죠? 또는 뭐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요약해 보면은 그 태권도의 그 모든 것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그 움직임이 길다라는 얘기죠. 길게 아름답게 그죠? 길고 보기 좋게. 다시 말해서 제3자가 봤을 때 굉장히 보기 좋게끔 그 목적을 그 동작의 그
그 수련을 했는 그 사람의 그 동작이 그러하더라라는 얘기죠. 동작이 일단 길어요. 많이 길고, 그리고 이것은 무술이 목적이 아니라 쉽게 해서 엔터테인먼트라고 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술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기 좋게 관중이 그것을 보고 즐길 수 있게끔, 그리고 우아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 관점이 그러한 반면에 이 북한의 태권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무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그 SBS 그 방송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SBS 방송이 만드는 그 유튜브라고 그럽디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그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투박하다. 그죠? 굉장히 좀 이렇게 무술적이고 격투기적인 요소가 있다.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평가를 합디다마는, 그렇듯이 이 북한의 그 태권도의 그것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동작이 짧습니다. 짧고 빠르다는 얘기죠. 짧고 빠르다. 짧고 빠르고 그 속도가 그 무술의 본질에 맞게끔, 상대방의 격파라고 그러는 그 본질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 동작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근데 왜 이럴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태권도의 그 요지는 우리가 이제 그거 지금 그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같은 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 한반도가 있으면 같은 땅이지 뭐, 같은 땅이란 말이죠. 이 같은 땅에서 같은 문화에서 이 같은 태권도였어요. 그죠? 같은 태권도. 이? 같은 태권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더라. 한쪽은 그 무술적인 요소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데, 이 한쪽은 그냥 공연적인, 그죠? 관객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 또 이제 세계 태권도 대회라든지 지금 올림픽 등등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더라도 이미 그 무술적인 요소가 빠져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본래의 목적인 그 무술의 어떤 그 의미를 이미 떠나버렸더라라는 얘기가 되죠. 같은 태권도였는데 60년대 1960년대 그때까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부류의 태권도였는데 이렇게 변했더라. 이거 왜 이럴까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음악도 보면은 이 238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음악, 이 노래, 가요도 이 북쪽은 조금 이렇게 중국적인 요소가 있죠. 중국적이나 뭐 소련 쪽이라든 등등. 그리고 이 한국은 좀 서구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1940년대 30년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일본적인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죠. 가요도.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모르면 엔카, 우리의 그 옛날 대중가의 또로또를 뭐 엔카의 아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엔카에는 사실 우리 또로또에는 일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이 1970년대 태권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70년대를 거치면서 뭐 미팔군이라든지 등등 여기에 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 음악의 뭐 그 당시에는 언더그라운드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서서히 이제 대한민국의 이 음악 가요 이 음반 시장의 이 경향이 바뀌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가, 남북의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옛날 과거 거를 많이 그대로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은 그렇다 할지라도 음악도 물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음악 같은 경우에 이 예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정권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제 통제를 하고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개방된 사회니까 그죠? 그런 서구의 또는 흑인 뭐 등등 다양한 음악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변천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큰 차이가 발생했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정권, 우리는 개방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어떤 정권적인 차원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그 의미는 큰 비중은 없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태권도 자체가 무술 아닙니까? 그죠? 호신술이란 말이죠. 그죠? 그 목적이 그건데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한쪽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다시 말해서 공연 위주의 연애 오락 위주의 그런 성향의 그 무술로 바뀌어 버렸고 한쪽은 그래도 무술의 어떤 그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하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북한이 중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죠? 음악도 물론 뭐 중국적인 요소를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래서 중국적인 요소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태권도가 무술적인 요소를 그렇게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태권도는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무술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 했다면은 굳이 중국이라든지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중국 무술과 이 태권도의 차이는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왜냐하면은 오래도록 이제 저도 이제 무술을 많이 연구를 해본 사람이라서 이런 평을 내릴 수가 있는데 중국 무술하고 그죠? 이 태권도, 이 가라데 그죠? 이 공수도라고 그러죠. 이 차이는 뭐냐면은 중국 무술하면 이제 일단 소림 무술이죠. 소림권이 있는데 이 소림권의 차이가 뭐냐면은 어느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무술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상대가 먼저 공격해 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비 위주의 무술이라는 얘기죠. 수비, 방어. 일단 먼저 방어를 하고 왜? 스님들이 무술이잖아요. 그죠?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림 무술의 그 본질이 그 사찰에서의 어떤 그 왜 부처님을 지키는 그 신장들 그죠? 신장들의 그 모습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저기 뭡니까? 우리 큰 대한민국의 큰 어떤 명산 이 대차를 가 보면은 이 신장들의 모습이 있죠. 신장들의 모습에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림을 많이 볼 겁니다. 이 신장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주먹이고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미안한데 이제 투구를 쓰고 그죠? 이렇게 이런 모습 이걸 많이 보다. 뭐 통도사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이 신장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 자세가 이 불교 이 소림사 무술의 가장 기본 자세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수백 년 전에 그렸던 그림의 이 벽화 속에서 이런 자세의 신장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은 이
이 중국의 이 소림사에서 나오는 그 소림권의 그 자세 그거하고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 동아시아에서, 그죠?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비 위주의 이 소림권의 이 요지는 뭐냐 하면은 이 원입니다. 원을 그려요. 곡선. 근데 이 태권도 특히 이 가라데는 이 모든 동작이 직선이거든요. 직선. 아마 우리가 일제 36년 그것을 거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그 가라데의 그 형이 우리 태권도 형으로 이래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이 태권도 형이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그 자료는 내가 알 수가 없지만 많이 비슷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많이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 공수도라도 이 공수도라고 그러는 이 자체도 이 소림권의 공수도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일단 이 가라데나 공수도나 소림권의 공수도나 어떻든 간에 직선이라는 얘기죠. 직선이고 단지 곡선이 있다면은 이 발차기에서는 곡선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예를 들면 2단 옆차기 같은 경우에 이건 직선인데, 이 직선 동작인데 2단 옆차기 이 직선인데 이래 확 지르는 한 2m나 그죠? 한 1m 밖에서 한 2m 밖에서 휙 날아가지고 치려는 거죠. 그죠? 이거는 2단 옆차기가 제대로 성립되려면은 맞아서 반드시 상대가 한 몇 미터 이상 날아갈 정도로 그 힘을 그 정도 길러야 이제 2단 옆차기가 완성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2단 옆차기 어리숙하게 했다가는 쉽게 해서 발차기 어리숙하게 하면은 이 손 쓰는 사람한테 그냥 반항당해요. 그죠? 이 발차기 함부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데와 이 태권도 이 요지는 직선이라 이 말이죠. 이 직선 동작을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 공격 위주입니다. 공격 위주. 이 곡선은 수비 위주의 무술이라는 얘기죠. 수비 위주의 무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뭐냐면 왜 곡선을 그리느냐 하면은 이 직선의 공격에 대해서 그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선을 그려야 돼요. 곡선을 그려서 그 곡선이 다시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연구가 된 것이 소림무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림무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중국 무술은 마치 햄마로 얻어맞은 것 같을 것이다. 햄마가 뭡니까? 빙빙빙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돌려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국 무술의 요소, 이 특히 소림권의 이 요소라고 하는 곡선이다. 물론 소림권 중에서도 직선의 무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국 무술의 기본 철학은 곡선이거든요. 근데 이 태권도 가르치는 직선이란 말이죠. 이 직선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공격이면서도 그 동작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굉장히 빨라야 된다. 빠르고 그 동작이 상대방의 그 방어권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된다. 빨라야 돼. 가장 요지는 빨라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 주먹이 쉽게 해서 이 태권도가 발을 위주로 하려고 그러면 이 발이 곡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곡선은 이 공격에 있어서 이 곡선 공격은 굉장히 느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 무술이 곡선을 택하느냐 하면은 방어를 한 다음에 다시 공격과 이 수비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 곡선의 철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곡선이라고 그러는 거는 또 이렇게 발달하게 된 이유가 중국 무술에서 칼을 많이 씁니다. 칼. 이 중국 무술을 하는 데는 이 칼과 이 칼을 이 검을 쓰는 이 수령 과정과 주먹을 수령하는 이 과정을 동시에 보고 검을 통해서 주먹을 배우고 주먹을 통해서 검을 익힌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선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단지 이 곡선이라고 그러는 거는 공격과 수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곡선이라고 그러는 거는 직선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중국 무술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직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라데나 공수도 태권도 이것은 중국 무술의 일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이 무술이 중국 무술이 이 곡선을 하면서 이 곡선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그 공격을 왜곡시킨다는 얘기죠. 왜곡. 그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단순히 뭐 맞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공격의 그 방향을 왜곡시키면서 상대방의 그 중심을 잃게 하면서 다시 역습을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저걸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고, 근데 이제 이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면서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요지는 직선 공격을 하자면 굉장히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뭐 쉽게 얘기해서 흔히 태권도에서 가장 기본 자세에서 이제 도장에 가면 뭘 가르칩니까? 기마 자세에 정권 찌르기를 가르치죠. 이 정권 찌르기를 굉장히 많이 가르친단 말이죠. 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타격하라는지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주먹을. 근데 대부분 그 태권도 도장에서 좀 배워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태권도 그 정권 찌르기라든지 태권도에서 가르치는 그 주먹 그거는 어디다 써먹냐 이제 예를 들면 권투같이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날래기 움직이면서 그렇게 자유자재로 주먹을 움직여야 되는데 태권도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찌르기만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딱 정해진 굉장히 쓸모없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죠? 근데 이 태권도의 기본 요지는 그게 아니죠. 그죠? 접근했을 때에 예를 들면 정권 찌르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더 이상 뻗지 말고 정권 찌르기로 교대로 빠르게 치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 그죠? 그 태권도의 그 본질인데, 근데 이제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두 개의 손과 밑에 두 개의 발, 예? 이것을 동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라. 접근해 가지고. 그죠? 마치 기관총을 퍼붓듯이 퍼부어라는 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가라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선을 위주로 하는 무술의 특징은 바로 그거죠. 근데 태권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발만 서게, 그죠? 발만 서게 하죠. 발만 서게 하면 발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굉장히 느립니다. 손보다 훨씬 느려요. 굉장히 이 빠른 사람들은, 방어를 잘하는 사람은 발 공격을 가장 환영합니다. 발은 쉽게 막을 수 있으니까. 이 쉽게 해서 주먹과 발을 교대로 쓴다면은 주먹으로 상대를 현혹시키면서 이 발이 이 타격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죠? 현혹시키면서 그 발 한 방으로 마무리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면은 좋겠지만 발만 서 가지고는 이 무술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라데에서 지금 공수도로 뭐 여기에서도 그 얘기 발과 주먹을 동시에서는 그런 게 아니면 무술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라들어서의 공수도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먹과 팔을 동시에서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그 태권도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태권도는 주먹을 못 쓰게 하는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태권도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변해버렸냐라는 얘기죠. 문제는 이렇게 오늘 얘기 주제는 그겁니다. 뭐 이렇게 공수도 태권도를 내가 이 자리에서 강의하자는 게 아니고 또 뭐 괜히 강의해봤자 또 이 반발만 올 테니까 그죠? 네가 얼마나 그걸 잘하길래 뭐 이런 얘기가 오잖아요, 그죠? 자, 어떻든 그거는 중요한 요지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이 태권도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세계 태권도를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태권도를 주도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서울 아닙니까? 서울. 그리고 북한의 태권도는 이렇게 평양이란 말이죠. 그죠? 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것도 풍수 탓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 내가 유튜브 이전 TV에서 방송에서 이 서울의 풍수를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내가 이 태권도라고 그러는 이 무술이라고 그러는 이 개념이 이 어떤 한 문화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 나게 발전한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의아스러워서 내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지형이 이렇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 북한산이 있고 그죠? 이게 여자의 유방 같다고 그랬죠. 여자의 유방 이 젖 같단 말이죠. 이 젖꼭지 부분에 요쪽에는 이제 사당동에 대해서 뭡니까? 국립묘지가 있죠. 그죠? 여기 강남 아닙니까? 그죠? 여기 뭐 아주 대한민국의 요지 아닙니까? 그죠? 이쪽에 굉장히 풍요롭게 살지 않습니까? 북한산의 전기 이 또 많이 특이합니다. 청와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전기를 받아 가지고 북한산의 이 전기가 여기에 이 물의 강물의 이 흐름에 의해 가지고 전두환 시대 때 더 물을 많이 먹어 가지고 이 강물이 이게 바다에 항상 사시사철 고여있게 만들었죠. 그 이전에 70년대 뭐 그때 당시에는 이 한강물이 말라가지고 백사장이 드러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막 물이 넘치잖아요. 이 더욱더 이 풍수가 이 여자의 가슴에 적합한 풍수로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전 TV에서도 이전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여기에 되고 또 조선 500년의 수도가 서울이 한양이 정치의 중심지가 여기가 서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치 하에 있는 일체의 모든 것은 여성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500년의 그 사화를 보더라도 질투와 시기, 사화, 그리고 조정의 대신 임금 모든 것이 굉장히 여성적이었잖아요. 어디 남성적인 다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를 숭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무술을 숭상하지 않았고 이 군사력, 예? 이 군사력을 굉장히 경시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이 땅은 이 서울이라고 그러는 이 땅은
한 나라의 중심의 수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있는 거, 여기는 상업, 무역, 경제 도시로서는 가장 적합합니다. 이거는 왜? 여자 가슴의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이 풍수가 그렇다. 상업, 경제, 무역, 문화도시로서는 적합할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정치, 경제도시로, 정치, 군사도시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미국이 뉴욕이 그죠? 이 뉴욕이 경제도시 아닙니까? 경제 문화도시 아닙니까? 그죠? 워싱턴이 정치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눌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정치를 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서 결정되는 모든 그 정치적인 사고와 생각과 여기서 자라는 문화와 모든 것이 여성적이기 때문에 사대주의적이고 강한 자에게 달라붙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무를 천시하고 이 여자의 본능이 뭡니까? 이 투쟁 정신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보도듬고 뭔가를 이렇게 육성하고 등등. 쉽게 요약해서 무와 이 군사력, 이 무력과 이 군사력을 여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뭐 여자분들이 지금 내 얘기 듣고 화내실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포근하고 따뜻하고 키우고 양육하는 어떤 그런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통치라든지 이런 사물의 어떤 그 논리적인 개념이라든지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논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쪽은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자는 상당히 왜?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향이 이 풍수에서도, 서울의 이 풍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유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의 가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어디에요? 남쪽에 있는 애기, 남쪽에 있는 자식을 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이 가슴을 드러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을 향해서 사대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남쪽을 향해서. 북쪽하고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청이 북쪽에서 일어났죠. 명이 남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남방, 명. 그렇게 열심히 지내려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죠. 그죠? 일편단심, 정조를 지키느라고, 정조. 순결을 지키느라고. 이 풍수하고 연관이 있다고 한번 상상 안 해보실래요? 상상하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들어맞지 않습니까? 근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이 태권도가 원래 무술이고, 무예란 말이죠. 어떻든 무예도 어떤 예술은 예술이지만은, 그러나 이 자체가 말이죠. 엔터테인먼트화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무술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지금 대한민국 여기 서울에서 발생하는 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태권도라고 그러는 이 주류들이 왜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지금 엔터테인먼트화 되어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왜? 북한의 미술과 북한의 태권도와 한국 지금 대한민국의 태권도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그 개념의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죠. 하나는 그냥 보기 좋은 공연, 그냥 이 무술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북한 무술은 안 그랬거든요. 그죠? 아까 태권도가 직선의 무술이라고 그랬죠.
직선의 무술은 굉장히 빨라야 하고 속도감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의 타격이 반드시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수련해야 돼요. 근데 어느덧 이런 개념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태권도 시범을 보는데 굉장히 크고 원을 그리면서 공허하게 길게 뭐 날라서 찬다든지 등등. 그 날라서 왜 차지요? 그렇게 차봤자 그거 상대방 절대 공격 못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죠. 태권도 하는 사람하고 권투 하는 사람하고 붙여놓으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태권도 하는 사람이 빈번히 깨지더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권투는 파고들면서 굉장히 민첩하게 달려 들어가지고 치고 때린단 말이죠. 이 태권도는 벌써 이거 엔터테인먼트화 돼 놓으니까 이걸 무슨 뭐 태권도라고 그러니 이 스포츠 쪽에 너는 무엇을 못하고 뭐 어떤 동작을 하지 말라고 이미 규정을 해놓고 또 아예 주먹까지 서는 것이 뭐 금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죠? 이 권투의 이 빠른 이 동작은 말이죠. 이 발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절대 주먹을 병용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발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 속도가 느려요. 어차피 주먹보다 느립니다. 태권도의 본질은 이 직선 운동이고 이 직선 운동은 굉장히 빨라라는 얘기를 의미가 있어요. 마치 소낙비가 퍼붓듯이 예를 든다면 처음에 태권도를 배울 때 반드시 기마 자세로 정권 찌르기를 뭐 수십 번씩 하잖아요. 그 기본 정신이 뭡니까? 싸울 때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바짝 달라붙어서. 그런데 빙빙빙 돌면서 발이나 날리려고 그러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됐죠. 그래서 권투한테 당연히 깨지죠. 격투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격투기 할 때도 태권도가 굉장히 호응을 못 받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무술이라고 하는 실전의 그 개념을 떠나버리고 이상 속에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좀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북한의 태권도를 봤을 때에 쉽게 해서 정권 찌르기든 뭐든 그 주먹 움직이는 게 굉장히 실질적이더라. 그리고 거기 나오대요. 뭐 2단 옆차기로 이 옆차기 이거로 10cm 송판을 깨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이걸 원래 이 SBS 그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태권도 시범을 할 때는 이걸 오동나무로 한다고. 그런데 북한 애들은 이걸 송판을 했대요. 그래서 깨는데 조금 애를 먹었다고 이 물이 젖었다고 그러더구만요. 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이 깨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2단 옆차기 이 10cm 이 송판은 과거에 이소룡이 이게 10cm 이 송판을 깼거든요. 2단 옆차기로. 뭐 거의 이소룡급 수준이죠. 그죠? 굉장히 그 속도 발차는 속도라는 게 굉장히 빠르더라고. 자, 그 정도는 되어야 무술을 했다라고 그러고 태권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쉽게 해서 태권도 여자는 바짝 달라붙어서 사정없이 지르고 때리고 휘두르는 거죠. 그죠? 예? 그겁니다. 만약에 태권도가 방어적인 무술이 되었다면 그것이 반드시 곡선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곡선이 안 들어가면은 이 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어에 능통해지려면은 곡선의 형을 그려야 됩니다. 이 직선 운동이라고는 다시 말하자면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은 이 공수, 다시 말해서 공격과 수비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빨라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이 태권도가 무술로서의 성질이 이미 그냥 그 가치가 이제 거의 소멸되어 가는 과정. 예를 든다면은 뭐 복싱에서 또는 아니 복싱이 아니라 격투기에서 태권도 선수가 뭐 뭘 했다.
어? 우승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태권 저 격투기에서 가장 각광받는 게 뭡니까? 주짓수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주짓수. 근데 나도 이 격투기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격투기에서 그 발을 서는 사람들 그걸 보면은 그 발 기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그 발을 어설프게 써요. 어설프게 서니까 발을 차다가 그냥 도리어 그 주짓수라든지 그 뭐 레슬링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그런 사람한테 그런 격투사한테 도리어 이제 엎치기 당하는 거 엎어치기 당하는 이런 과정을 많이 보는데 이 발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한 방이 상대방이 내 발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있어야 되고 빨라야 되고 정확하게 차야 한다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 발을 날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먹의 유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 주먹으로 상대방을 현혹하고 난 다음에 한 방이 날아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발은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조금 이렇게 뭡니까 격투기를 어느 정도 연마한 사람이라 같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발차기 날리는 거 그 발 못 피한다면은 그거는 격투기 선수를 자격 없어요. 특히 복싱한 사람들한테 복싱 같은 거 한 사람들한테 이 발차기 날려가지고 못 맞춰요. 발 정도는 주먹도 피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빠른 주먹도 피하는데 발을 못 피한다? 근데 발에 맞는 거는 발에 얻어맞는 그 이유는 현혹이 되어서 이쪽으로 말 맞다나 주먹이 들어올 것 같았는데 발이 들어왔다. 예상하지 못한 어떤 한순간에 그냥 얻어맞아서 그 발은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파괴력이 좋기 때문에 한 방 맞으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발은 반드시 한 방 때리면은 반드시 뻗을 수 있을 만큼 찰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격투기 그걸 이렇게 장면을 보면은 발로 몇 분을 차도 상대방이 끄떡도 안 해요. 그거는 발차기가 제대로 안 된 거겠죠, 그죠? 제대로 안 된 거겠죠. 이 발을 한 방 날리면은 최소한 상대방의 그 자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 무너질 만큼 발이 날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발차기를 제대로 배웠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 이소룡의 그 발차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위력 있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발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이 발차기를 하는 이유가 발을 서는 이유가 이 발의 힘이 보통 이제 사람이 이제 단련을 하려면 손을 단련은 이 발은 항상 걷는다든지 모든 일상에서 이 발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단련이 되는 부위란 말이죠. 그 부위를 그 무술에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보다도 몇 배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죠? 뭐 2단 엽차기 한 방에 보통 한 방 맞으면 그냥 한 2, 3m를 나가 떨어지게 할 수 있다든지 그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구사하는 태권도가 지금 무술로서의 가치를 전 세계인들이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서울이라는 이 여자의 가슴과 같은 이 풍수의 영향 속에서 지금 자라 커왔기 때문에 1970년부터 쭉 한 얼마죠? 지금 20년 가까이 한 50년간 해보는 거. 이 가지가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는 무술로서 그냥 남아 있는데 이 여자의 가슴 속에 자란 이 태권도는 이 엔터테인먼트화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오늘 얘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 태권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서울의 이 풍수가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듯이 여자의 가슴상이다. 또 뭐 이제 허경영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뭐 예, 청와대의 이 자체를 천신하강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경영 씨가 여기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이 서울은요, 이 서울은 경제상업 도시로 족합니다. 정치 행정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평양의 이 풍수를 대충 이렇게 보면 이래요. 내가 지금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평양의 이거 이 대동강 이 흐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여긴 뭐 이렇던 높은 산 북한산 같이 이런 그게 없어요. 이 산이 내려와 가지고 저게 없단 말이죠. 그냥 뭐 그냥 평범한, 이쪽에 뭐 살이 조금 있겠는데 이 어떤 그 풍수적인 무학대사가 그 했던 그런 그게 없죠.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죠? 정치라는 것은 이 하늘을 보고 하는 것이 정치이지, 땅의 지기를 얻어가지고 이 어떤 산악의 지기를 얻어가지고 장덕풍수 해가지고 여기에 물을 막아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이 기운의 덕택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 수도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평양이 무슨 대단한 뭐가 있다라는 그 풍수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수도로서의 어떤 적합한 그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쉽게 해서 여기는 이런 여자의 앞가슴 같은 그런 모습은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선 500년의 역사가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 70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만은 파란만장하잖아요. 왜 파란만장할까요? 이 북악산, 이 북한산, 이 북한산은 이 산줄기가 와서 이 산줄기 북한산의 힘을 가지고 이 전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위에는 백두산이 있잖아요. 그죠? 백두산 전기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백두산 전기 받은 그 뭡니까? 평양한테 그러면은 잡아먹혀야 되네요. 이게 이 북한산의 전기가 백두산 전기보다도 못하잖아요. 그죠? 백두산 전기가 북한산에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북한산은 북한산이고 백두산은 백두산이란 말이죠. 많은 이 백두대간의 이 흐름의 있고, 그죠? 이 흐름이 있고, 그 줄기 중에 하나인 이 북한산의 전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줘서 이 한반도를 통치하겠다? 이 북한산이 그만한 힘이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의 전기로서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없으면, 한반도를 통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여자의 가슴상인 이 한양에서 조선 500년과 대한민국 70년의 역사가 말해주는 바가 있지만은, 또 하나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남북한의 태권도, 남과 북의 태권도, 이것을 보고 참 서울의 그 풍수지리가 그렇고 그렇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관점에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고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제 얘기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한번 되새겨 볼 의미는 있지 않을까. 과연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어떤 그 풍수하시는 분이 청계천을 이렇게 덮었던 것을 이렇게 배를 갈라놓으니까 여기 이제 뭐 여기가 이 한양 땅이 아주 이 서울이 수도 서울이 안 좋은 뭐라고 이렇게 지금 뭐 강의하시는 분이 있던데, 어떻든 간에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 태권도를 보고 또 서울에 사시는 분들 그 성향과 그것이 지금도 뭐 적폐청산 뭐 하면서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거의 조선시대의 4화 이상의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야단이 났는데 뭐가 어떻든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왜 그렇게 편협하고 왜 그렇게 이 올바른 정도를 모를까? 물론 적폐청산도 다 좋지만은 그것이 왜곡되어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되죠. 그죠? 죄가 있고 범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이 혹시 압니까? 여성의 가슴상이라고 그러는 이 그 풍수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약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역사가 잘못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김문수 뭐 서울시장 출마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절대 수도 서울을 옮겨서 안 된다고. 근데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도시는 미국과 같이 따로 만드는 게 옳습니다. 왜? 미국의 워싱턴이 무슨 지금 대한민국의 그 풍수 지리 하시는 그분들의 얘기와 같이 더 좋은 곳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워싱턴은 전혀 풍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걸 막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 미국의 워싱턴이 그 풍수적으로 뭐 대단한 땅이다? 그거 아니죠. 그죠? 그건 거짓말이죠. 프랑스의 그 수도 파리가 풍수적으로 어떻습니까? 영국은 특히 중국의 북경 풍수 좋다고 그러는 남경 그죠? 그럽디다. 중국의 어느 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경의 수도를 정한 나라 치고 중국을 지배한 나라가 없었다 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